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한국전쟁. 여유롭고 평온해야 할 일요일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비극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6월 28일 아침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침략군의 손에 떨어졌다. 북한군은 기습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3개월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유린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비규환. 국민들은 피난민이 되어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남아있는 국민들의 식량과 정신을 빼앗았고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용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청장년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았습니다. 피난을 이제 못 가고 후퇴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총을 가진 채로 고향으로 이제 들어온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총을 나한테다가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무장을 하게 된 거죠. 칼빈 소총을 하나 가지고 내무서 습격도 하고 의용군에 대한 강제 차출을 방해하고 저항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22살입니다. 그러한 이 경험도 이제 없었고 그랬지만은 공산당을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는 반공 정신 하나만은 투철했지요. 국제연합 유엔이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원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6.25 전쟁은 한국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도 원수의 지휘로 아군은 서울을 탈환하여 1950년 9월 28일 마침내 서울중앙청에 걸려있던 인공기가 끌려내려지고 태극기가 높이 기양되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38선을 돌파하여 파도처럼 북진한 아군은 북진 19일 만에 평양을 점령하였고 압록강 연안 초산지역까지 진격하여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 통일을 축하하려 하였습니다. 지옥같은 전쟁이 끝나는 듯 기뻤지만 승리의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중재 상호 방위조약인가 뭔가 하는 거를 모 대통령하고 김일성이 한 놈이 체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금살금 몰래 압록강을 건너온 놈이 처음에 30만 명 뒤에 나중에까지 이제 20만 명 10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60만 명이 몰래 압록강을 건너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패하는 것처럼 피해가지고 정면으로 아군하고 이제 교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군은 중공군이 들어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숨어서 있던 놈들이 12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일제히 이제 인해 전술을 감행을 하면서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피리를 물고 그러면서 전전선에서 아군을 갖다 협공을 하게 되니까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아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고 흥남에 이어 1월 4일에는 서울까지 적에게 내주는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도 또다시 힘겨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국민 총동원령에 따라 1950년 12월 청장년 6천여 명이 대구 육군 보충대에 집결되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만 빼놓고 마산까지가 북에 이제 침략을 당했는데 거기까지 내려왔던 약 16만 명이나 되는 놈들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다가 보니까 지리산 태백산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아군을 괴롭히고 있고 전선에서는 중공군 놈이 대병력이 서울까지 점령해가지고 유엔군과 우리 군을 괴롭히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는 왜 저놈들과 같이 유격전을 못하느냐. 미국 사람들은 머리털을 언어, 풍속 모든 면으로 봐서 한국전에서의 유격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전선에 있는 병력을 빼낼 수는 도저히 없고, 마침 이 보충대에 들어와 있는 6천 내지 7천 명의 장병들을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투수전을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이제 된 거죠. 육군정보학교에 1차로 입교한 710여 명의 대원들의 임무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적 후방에 침투, 적을 교란시키고 주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들의 훈련 과정은 특별했습니다. 피복은 인민군하고 똑같은 모방으로 피복창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혔어요. 총도 인민군한테서 또 노획한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실탄이 이제 없으니까 실탄 사격 같은 것도 한번 못하고 분해 결합에 대한 훈련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거죠. 인민군과 똑같이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도 인민군과를 발치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앞으로가 되리더라 뭐 이런 훈련을 제식 훈련을 이제 한 정도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죠. 현역 군인이 아닌 전투 경험이 없는 반공 애국 청년들로 결성된 한국군 최초의 유격대, 육군본부 직할 결사대. 유격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3주간의 훈련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똑똑한 친구를 이제 정보국에서 내정을 해가지고 120여 명을 임시장교로 이제 임관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병 또는 부사관 2등 중사에서부터 2등 상사까지 계급과 군번을 주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951년 2월 7일 제12연대 장병들이 적 후방으로 출전하기 전 육해 공군 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수석 고문관 하우스만 중령 등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동부전선을 방문했고, 임무를 완수한 후 돌아오면 2계급 특징과 함께 무공훈장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후인시를 했습니다. 부족한 훈련과 열악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유격대에게 거는 우리 군의 기대는 컸습니다. 미숫가루를 보급품이라고 이제 주고 2주일이 되니까 다 미숫가루가 떨어지고, 그 엄동설 안에서 풀뿌리나 또는 그 송진 껍질이라도 벗겨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 거물인 줄은 전혀 몰랐죠. 조사를 해보니까 발치산 제5지대장을 겸한 놈으로서 김일성이가 국기훈장을 주면서 1,500명 정도의 병력을 주어서 공작을 하라, 그렇게 해서 내려오던 도중에 우리한테 붙들린 겁니다.